자, 우리가 주로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연력학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엔트로피를 주로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하게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요한 매크로스코픽한 엔트로피 관계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태양연지에서는 전자가 이제 밴드 스트럭처에서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볼테이지가 형성이 되고 그 볼테이지가 바로 이제 포톤이 갖고 있는 선라이트가 갖고 있는 프리 에너지랑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전자의 고동을 조금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뷰도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 메인 스트림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썼었고 이게 일종의 probability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probability는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의 가능한 스테이트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 뭐 우리 이제 밴드 스트럭처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가령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특정 에너지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요 에너지에서 가질 수 있는 모멘텀 스테이트, 요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디서 왔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정확하게는 열 통계, 열 물리, 통계 물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기도 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 볼츠만이 저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엔트로피를 유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을 때 각각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능한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요 오메가 1, 오메가 2 각각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요게 요거랑 같음을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정 요 식은 사실 위에서 봤던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엔트로피식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서브스크립트 그냥 무시하고 계속 쓰게 되면 요 KBT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요 에너지 텀은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프리 에너지 뭐 시스템에 따라서 예를 엔트로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엔트로피 이펙트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엔트로피를 고려할 필요 없고 엔탈피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엔탈피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랬을 때 이제 요 t를 예를 들어서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많이 보던 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위에서 본 마이크로스코픽 관점에서의 그 볼츠만이 제시했던 엔트로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셀이라고 합시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셀의 온도가 이렇게 되고 선의 온도는 TS라고 하면 TS가 TC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요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봤잖아요.
근데 매크로스코픽은 반드시 마이크로스코픽한 오리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찰되는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열의 흐름, 엔트로피의 흐름은 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변화되는 엔트로피적인 어떤 오리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통계 물리 혹은 열 물리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많은 학생들이 듣고 계신 이제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써니라는 요 페이지에 다시 쓰겠습니다. 써니라는 힐 레저버가 TS를 갖고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얘 일부를 여기 셀에 주는 거죠. 요거를 그냥 입실론으로 쓸게요. 그러면 이 입실론이라는 프리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녀석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원래 앞선 페이지 기준으로 딱 여기서만, 이 에너지에선 딱 여기서만 발견될 확률, 그러니까 이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B라고 쓰면은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 존재 때문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겨서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분포를 갖게 되고 그 온도에 의해서 분포를 어떻게 갖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 가능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가 다 변화되는 거고, 이 스테이트를 발견할 확률은 원래 이제 절대 온도에서는 특정 스테이트 1인데 이게 스테이트가 쭉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눠지니까 얘가 감소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계 물리, 열 물리에서는 보냐면, 얘에서 발견할 확률은 여기서 발견된 스테이트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여기에 입실론이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서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발견된 probability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엔트로피 관점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얘를 테일러 익스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 추가항이 있는데 얘는 작으니까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 2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앞선 페이지에서 뭐 D2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넘겨서 BT,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 익스포넨셜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내추럴 로그에서 안에 있는 요 텀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를 거치게 되면 익스포넨셜에 우리가 익숙한 폼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probability가 얘에 비례하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익스포넨셜 텀에 의해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따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올라갈수록, 즉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볼츠만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여기가 우리 요런 상황에서 QS 열 에너지죠. 그리고 요게 엔트로피 플럭스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 즉 요거는 이제 전자의 거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를 보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열 에너지가 없을 때, 즉 엔트로피적인 요소가 없을 때 딱 여기서 발견될 확률, 얘가 1이었는데 열 에너지가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스플릿이 막 되니까 이게 감소하는 거죠. 1 이하로. 그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볼츠만 팩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밴드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볼게요.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볼테이지가 요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에너지 갭을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톤, 선라이트의 프리 에너지 오브 선라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얘가 오픈 서킷 상태에서의 볼테이지랑 같다. 즉 요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포톤이 요만큼 와서 일렉트론 홀을 분리를 시키고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볼테이지가 요만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 볼츠만 팩터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요 VOC를 감소를 시키는 거죠. 감소를 얼마나 시키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를 이렇게 스플릿을 시키니까 컨덕션 밴드만 스플릿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프로버빌리티를, 특정 에너지에서 발견할 프로버빌리티를, 특정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발견할 프로버빌리티를 감소를 시키는 거니까 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EG가 감소하고 그 결과 볼테이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이런 연력학적인 한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볼츠만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했던 것처럼 요런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의 프로버빌리티, 경우의 수를 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프리 에너지 요 텀이 높아질수록 얘를 발견될 확률이 감소하게 되고 볼테이지가 감소하는 거죠. 일반적인 연력학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주로 연력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처럼 요게 요대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특수하죠. 왜냐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프로버빌리티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어두울 때, 태양빛이 없을 때 얘네들의 분포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 왜냐면 열 에너지가 존재할 때도 약간 점프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프로버빌리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태양 존재에서는 익사이티드 된 일렉트론인 다크에서
빛이 있을 때 여기에 추가로 얼마나 더 이 일렉트론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냐, 요거예요. 네. 그 얘기인 즉슨 사실 이 열에너지적인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볼츠만 팩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경우에 얘는 파지티브한 역할을 하죠. 왜? 빛이 와서 빛이 갖고 있는 엔탈피가 일렉트론을 점프업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반적인 연력학에서는 요것만 따지면 돼요. 얘의 존재로 인해서 파퓰레이션이 바뀌게 되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됐지만, 솔라셀에서는 엔탈피가 일렉트론을 올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요 오메가는 앞서서는 이제 오메가가 이 볼츠만 팩터가 이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이때는 약간 달라져야 돼요. 익스포넨셜에서 볼츠만 컨스턴트 T에 그냥 프리 에너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태양전지에서는 볼츠만 팩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열 에너지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정의를 해보면, VOC에다가 여기 앞에 Q를 붙여줘야지 에너지가 되죠. 얘가 포스이고, 얘는 이제 1A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위에 필요한 전하량이니까 거리 개념을 갖고 있어서 Q를 곱해줘야지 VOC, QVOC가 에너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앞서 본 관계식에서 이렇게 되고, 이게 KBT의 아까 얘기했던 내추럴 로그 프로버빌리티, 가능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 경우의 수,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뷰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가능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매크로스코픽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요 전 페이지로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 요 다시 그릴게요. 요 페이지에 이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일렉트론이 점프업을 해서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이 특정 에너지에서 우리 이 일렉트론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버빌리티,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의 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만약에 오픈 서킷 상태다, 그러면 나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홀도 나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쌓이고 이게 이제 볼테이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의 디펙 같은 게 없어서 일렉트론이 트랩이 되고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가역적으로 내려와서 얘랑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죠. 올라갈 때 필요했던 에너지만큼 요거를 얻어서 갔는데 방출을 해야 돼요. 뭐 형태로 방출을 합니까? 포톤의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혹은 그냥 라디에이션 리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얘는 완전히 가역적이기 때문에 일리버서블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로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로스가 전혀 아닌 겁니다. 연력학적으로는. 그쵸? 연력학적으로는 전혀 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빛의 방출을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미네센스를 잘하면 잘할수록 로스는 없는 거고, 그죠? 로스는 없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일렉트론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얘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가역적으로 여기에 트랩 같은 게 돼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루미네센스가 줄어든다, 그러면 요게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볼테이지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매크로스코픽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가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란, 즉 일리버서빌리티가 전혀 없다, 비가역적인 일리버서빌리티가 전혀 없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스테이트에서는 루미네센스가 100%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빛을 내는 요 루미네센스 효율, 요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밖으로 빛을 방출하는 효율, 1.0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의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는 방금 설명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내추럴 러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높을수록 요 아이디얼 볼테이지에 근접한다. 연력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고 볼테이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반드시 좋은 솔라셀이라면 연력학적으로 라인 에미팅 다이오드 LED가 좋은 LED가 되어야 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력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에너지 소자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볼츠만 팩터는 굉장히 여러 군데 에너지 연력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보통 볼츠만 팩터 앞에 마이너스를 붙는데 왜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프리 에너지가 돼야 되는지. 왜냐면
열뿐만 아니라 포톤을 올려주는데 필요한 엔탈피적인 요소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만 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고려하면 되는데 요거는 파지티브한 영향을 주니까 플러스가 되고, 두 개는 컴피티션 하니까 그냥 쌍으로 묶어서 프리 에너지로 넣는 겁니다. 이러한 속성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